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델링 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 책에 보시면은 이제 동력 전달 장치 3번입니다. 동력 전달 장치 3번이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제일 쉬운 과제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시험에서는 모델링 시간을 정말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본체는 똑같이 IPT에서 모델링을 할 거고, 나머지 부품들에 대해서는 이제 상향식으로 IAM에서 모델링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저희 시험은 이제 자로 측정을 해서 모델링을 하고 도면을 그리는 시험이죠. 근데 처음부터 자로 재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아직 어떤 제품이 있는지도 완벽하게 알지도 못하고 어떤 부분 자로 재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기 밑에 내려보시면은 이렇게 부품도가 따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조금 익숙해졌다 하시면은 그때 자로 재소하시는 게 좋지, 처음부터 자로 측정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거 보면서 어디 부분이 어디 치수랑 똑같아야 되는지 그런 거를 판단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부분에서는 제가 미리 이제 모델링을 해 놓은 형상인데, 지금 아마 다솔 교재에 있는 모델링 전체 이제 모델링 된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거부터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모델링 했는지 알고 싶으시면은요, 새로 하나 열어볼게요. 동력 3번 본체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부품의 끝, 이 부분을요 이렇게 위로 올려가지고 뭐 스케치는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했는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좀 더 디테일하게 도면에 대해서 모델링에 대해서 확인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뭐 확인할 수 있는 모델링 파일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은 나중에 뭔가 모델링이 막히는 부분이 있다, 그러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모델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부품 들어가시고, 이렇게 바로 왜 부품으로 들어갈 수 있냐면은 저는 이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셔도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자, 우선은 XY에 스케치를 하셔도 되는데, 근데 뭐 어떤 방향에 대해서 뭐 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뭐 도면을 치거나 뭐 조립도에서 부품을 갖고 오는 거 생각하시면은 밑에 부분이 XY로 향하는 게 좋습니다. 바닥면이, 그러면 저는 XY로 스케치를 시작할게요. 이런 식으로 가로는 86, 세로는 108.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요즘에는 저는 이런 식으로 탭을 이용해서 86, 탭, 108,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긴 하는데, 뭐 편하신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거리는 9mm죠. F6번 했을 때 F6번이 이제 홈으로 이거랑 똑같은 기능인데, 여기 살짝 돌려서 저는 이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충 돌려놓고 모서리 찍어놓고 화살표 클릭하고 VV 하시면은 대충 돌리고 F6번을 눌러도 이렇게 방향이 홈 버튼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방향의 평면에서 원 하나 그리시고, 거리가 81mm네요. 81mm 수직. 그 다음에 크기는 54파이. 그 다음에 돌출 73mm네요. 한쪽이 아니라 양쪽으로 돼야겠죠. 그 다음에 똑같은 방향의 평면에서 하기 전에 구멍부터 뚫어줄게요. 가운데 큰 구멍 있죠? 전체 관통.
35파이네요. 그 다음에 이 방향의 평면에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39짜리. 자, F6, F7번을 하면 이렇게 단면이 쳐지죠. 처음 하시는 분들일수록 돌출이나 회전할 때 뭔가 관계없는, 쓸데없는 스케치는 구송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나면은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안 하거든요. 이렇게 클릭이 되면 안 돼요. 이 바깥쪽 라인이 클릭이 돼야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 분들은 그냥 진행하셔도 되는데 뭔가 계속해서 실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구송으로 바꿔주고 돌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깔끔하게 잡히기 때문에. 거리는 73 빼기 28 하면 되겠죠. 이게 캐드하고 좀 다른 게, 캐드는 이제 소수점 한 자리 넘어가거나 좀 계산이 복잡해지면 애가, 캐드는 모르는데 인벤터는 되게 복잡한 수식을 입력을 해도 되게 알아먹어요. 그래서 암산이나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얘한테 이렇게 써주고 확인 누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사구멍 한번 뚫어주겠습니다. 나사구멍 포인트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원을 형상 투영하고 원 그리고 뭐 일치 구속 조건 잡아주고 수직 잡아주고 이런 과정을 하시는데 필요 없어요. 여기서 바로 그냥 치수 43 나누기 2, 그 다음에 수직. 자, 여기서 수직을 하시면 안 돼요. 바로 바꾸셔야 됩니다. 수평으로. 왜? 인벤터도 좀 친절한 프로그램을 해놨는데 이렇게 가이드 라인이 생기죠. 이게 90도 돌아가서 생기긴 하는데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구속 조건을 했을 때 가이드 라인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은 훨씬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잡고 센터 잡고 개수는 4개. 뭐 포인트 하나만 해두고 포인트 하나만 해두고 구멍 뚫고 그걸 어레이 하면 안 됩니까? 뭐 그렇게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저는 저만의 기준이 있거든요. 스케치 하나에 작업 하나로 끝난다. 그러면 전 스케치에서 조금 해주는 편이고, 뭔가 모델링을 하고 거기에 뭐 카운터보어가 뚫려진다거나 여러 가지 가공이 들어간다. 그러면 저는 모델링을 하고 나서 어레이를 하는 편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뭔가 작업 하나로 깔끔하게 끝나는 작업이다. 그럼 저는 스케치에서 어레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뭐 돌출이나 회전, 뭐 구멍 이런 게 좀 복합적으로 들어간 형상이다. 그러면은 저는 모델링에서 이렇게 어레이를 뭐 미러라든지 그런 걸 해주는 편입니다. 자, 그럼 나사로 바꿔주시고 ISO 미터릭 프로파일, 그 다음에 크기는 4겠죠. 자, 이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눈으로 확인하세요. 비치를.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전체 관통이 아니라 거리죠. 스레드 깊이는 9mm네요. 그 다음에 저는 스레드 깊이를 이렇게 하고 무조건 2를 더해줍니다. 뭐 실무할 때는 다르긴 하지만 우리 시험에서는 무조건 2 더하시면 돼요. 뭐 2에서 3, 뭐 4 이렇게 돼도 상관없는데 이게 너무 깊어지게 되면은 형상에 대해서 관통이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3으로 하면은 관통되는 형상이 두세 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기 귀찮다 하시면 그냥 무조건 2 더하시면 돼요. 스레드 깊이가 중요한 거지 드릴 깊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냥 스레드 깊이보다 살짝만 더 길면 되는 거지. 그래서 도면 칠 때 이 길이는 우리는 표기를 안 해주죠.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2든 3이든. 그래서 이 정도 더해주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고 미러 해주면 되겠죠. 평면 잡겠다고 알려주고 보면서 이쪽 방향이네요. 확인. 그럼 어느 정도 원통은 완성이 됐죠? 필렛이나 챔퍼는 제일 나중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닥판 이제 모양을 잡아줘 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필렛부터. 바닥판은 여기 필렛을 먼저 주셔야 돼요. 이쪽을.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 스케치 센터 나올 때 대충 지금은 이렇게 너무 대충 하면 되고요. 원그린의 단축 키는 컨트롤 시프트 C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우선 하나만 사이즈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일치로 얘랑 같다, 얘랑 같다, 얘랑 같다.
뭐 처음에 일일이 사이즈를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사람이 긴장을 하고 뭔가 좀 바쁘게 정신없이 진행하다 보면은 분명히 실수하기 마련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16mm인데 11mm로 자치수를 잘못 보실 수도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제 수정을 하면 돼요.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수정하실 때 여기를 각각 사이즈를 주셨으면은 네 번 다 바꿔주셔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다 변경이 되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돌출, 돌출 거리는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구멍을 뚫어주시면 되죠. 자, 구멍을 뚫을 때는 원래 포인트가 필요하지만 원통의 센터에 뚫을 때는 포인트가 필요 없습니다. 면 잡고 센터 잡고 그 다음에 전체 관통 크기는 9파이네요. 면 잡고 센터 잡고 면 잡고 모서리를 잡아주시면 돼요. 면 잡고 이 면을 찍어버리시면은 원이 하나 더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모서리를 이렇게 찍어주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 그 다음에 필렛은 제일 나중에 주기로 했죠? 챔퍼랑 여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센터를 잡기 위해서 미리 주셨던 거고요. 그 다음에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여기 R값 있죠? 여기 R값은 자로 뭐 자에 있는 이제 원 부분을 이용해서 필렛을 잰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이 베이스판의 끝에 있는 R은 무조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센터 이 구멍 센터에서 여기 면까지 예외 없어요. 전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R값 측정하실 때 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측정을 하시면 정확하게 10mm가 나오거든요. 그게 R값이에요. 예외 없습니다. 선생님 뭐 R의 센터랑 여기 원의 중심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없습니다. 그런 경우 무조건이에요. 그래서 R값 측정하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이에 있는 리브 부분을 해주도록 할게요. 리브 보시면은요, 원통 끝에 이렇게 원통 끝에 리브가 붙어져 있죠. 그 부분은 자로 잴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F7번으로 단면 쳐주시고, 자, 단면 치기 전에 우선은 원의 끝에 이렇게 붙어져 있으니까 원의 끝 부분만 이렇게 형상 투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리브의 여기 끝에서 끝, 여긴 치수는 필요가 없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부분 자동으로 54mm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치수는 필요가 없겠죠.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6, 여기는 8, 그 다음에 여기는 50이네요. 그 다음에 돌출 익스트루드 2겠죠. 단축키는. 자, 이 피처 잡으실 때도 지금 피처가 여러 개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막 요것저것 걸리는데 이때 드릴 수 있는 팁은 스케치 가장자리 이거를 딱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잡히죠. 그 다음에 거리로 요거는 돌출하시면 안 되고 요걸로 하셔도 되고 이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사용하세요. 알고. 이거에다가 찍어서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이게 어떤 건지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서 이렇게 다솔해서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뭐 비슷한 게 나오긴 나와요. 근데 똑같은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응용이에요. 그러면 응용이 돼야지 이제 이게 어떤 건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응용이 되는 건데 보통은 막 이렇게 눌러보다가 걸리면 이렇게 다음으로 진행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번역이 좀 넘어오면서 버전이 업데이트 되고 뭐 한글로 번역이 되면서 이상하게 번역이 된 건데 이게 뭐냐면은 기준면까지예요. 기준면까지. 그러니까 지금 면 선택하라고 하죠. 얘가. 어디 면까지 돌출할래 얘가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다음 면까지는 말 그대로 이 다음 면까지 돌출되는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하실 때는 요거를 쓰려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처음에 이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돌출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니플 있는 부분을 모델링을 할 건데 그리스니플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를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이거는 회전으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멍이 안 뚫린 상태에서 회전을 하시는 게 좋지. 지금은 구멍이 뚫려 있어서 회전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너무 불편하고 차라리 돌출로 하시는 게 나은데 돌출 평면을요 여기서 우측면도에서
보통은 이렇게 평면을 잡아버리세요. 이렇게 하시면은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은 여기 R값 때문에 여기 틈이 뜨거든요. 여기가. 그러면은 필렛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평면을 어디 잡아야 될까요? 그렇죠. 제일 끝에를 잡고 밑에 방향으로 돌출을 해줘야겠죠. 이거를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평면을 만드는 방법은 총 3가지 정도, 원래는 4가지 정도인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은데, 우선은 거의 처음 하시는 분들이니까 3가지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은 평면 만드는 방법은 여기 가운데 부분 보시면은 여기 엄청 많아요. 밑에 뭐가 많죠. 다 몰라도 돼요. 다 몰라도 되고 그냥 이거 아이콘 하나면 해결이 다 됩니다. 이거 아이콘 하나로 해결하실 수 있고,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첫 번째 방법, 그냥 아이콘 클릭하고 면을 드래그 하시면 돼요. 이렇게 쭉 끈다는 느낌으로.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평면 사이에 면을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미러 할 때 가끔 씁니다. 이게 두 번째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방향의 평면을 여기 원통에 딱 이렇게 붙여라. 원통에 이렇게 탄젠트하게 붙이는 방법. 이렇게 3가지만 우선 아셔도 돼요. 한 가지가 더 있긴 한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거고, 우선 이렇게 3가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그리스 잎을 이제 돌출을 하려면은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드래그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생각하시는 거는 방향을 이렇게 잡았을 때 숫자가 마이너스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이 가운데 찍으면 평면이 클릭이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가장자리 클릭하시고 S 스케치, 크기는 12네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돌출 끝까지 여기 클릭하시면 되고, 다 쓴 평면은 가시성은 이렇게 없애버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구멍을 뚫으시면 되는데, 지금 구멍 사이즈가 보시면은 3가지예요. 파이 10짜리, 파이 7짜리, M6짜리 이렇게. 자, 구멍은 어떤 명령어로 뚫죠? 그렇죠. H라는 홀이라는 명령어로 구멍을 뚫는데, 그 홀 한 번에 뚫을 수 있는 구멍의 가지수는 2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카운터 보호로 뚫으면은 이렇게 사이즈 2가지로 해서 뚫을 수 있긴 한데, 지금은 3가지죠. 그 말은 즉슨 홀을 2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거부터 뚫는 게 좋으냐? 저는 작은 거부터 뚫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은 거부터. 그러면 작은 거부터 이제 뚫기 위해서 홀을 실행을 하겠죠. M6 나사니까 탭 구멍으로 바꿔주시고, ISO 미터로 프로파일 사이즈는 M6이죠. 피치는 0.75. 이거는 규격집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KS 기계제도 규격집. 그 다음에 면 잡고 센터 잡고. 자, 보면서 전체가 아니죠. 그냥 사살표 이렇게 끄집어 올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드릴 깊이가 되고요. 이거는 나사 깊이가 돼요. 이렇게 좀 여유 있게. 이게 애매하게 위쪽에 있으면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자, 나사가 덜 가공이 됐죠? 그러면은 2D에서 도면 칠 때 나사 부분이 이 위에서 끊기게 됩니다. 모델링은요, 어려울 게 없으면 보면서 하시면 돼요. 보면서 모델링을 완료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생각한 대로 모델링이 됐는지 외워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파이 10짜리랑 파이 7짜리 구멍을 뚫으면 되겠죠. 자, 탭 구멍에서 일반 구멍으로 바꿔주시고요. 거리값 맞죠?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카운터 보호. 그 다음에 시트를 큰 거에서 작은 거 카운터 보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0, 여기가 1, 그 다음에 작은 원이 7이네요. 7파이. 그 다음에 전체 길이는 3. 이거는 지금 다솔교재 도면에서 누락되어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냥 1이고 전체 깊이가 여기 밑에가 2인데 그럼 전체가 3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보면서 하라고 제가 했죠. 미리 보기가 다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릴 거다 얘가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이렇게 뾰족하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드릴점
플랫으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대고 있으면 플랫이라 나오거든요. 플랫, 각도 이렇게 나오죠. 플랫으로 하시고 확인. 정확하게 모델링이 됐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사 잘 들어가라고 챔퍼 이제 주시면 되는데 모델링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필렛하고 챔퍼만 주면 되는데 챔퍼부터 줄게요. 챔퍼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K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리는 0.75 나누기 2. 나사 부분에 넣는 챔퍼는 그 피치의 절반까지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0.7 나누기 2겠죠? 이런 식으로. 뭐 실무하실 때는 좀 더 크게 주긴 해요. 근데 이제 도면 칠 때는 그 라인하고 그 점들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피치의 절반 정도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게 도면을 칠 때 보기 좋게 나오기 때문에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베어링 커버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챔퍼는 다 넣습니다. 그럼 이제 필렛만 남았네요. 필렛은 도시되고 제시 없는 R값은 R값 3이라고 주소 안에 나와 있죠. 안쪽. 지금 이 안쪽 R값 주는 거를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보통 여기를 잘못 주세요. 여기를 안 넣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여기에요. 이거는 도면을 보면서 스스로 터득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로 라인. 그 다음에 여기는 한 번에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밑에 부분은 적용. 여러분들 모델링 하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필렛 주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지금 형상에서는 뭐 심플해가지고 그렇게 상관없긴 한데 모델링을 잘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필렛이 안 들어가서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지금 형상은 뭐 좀 깔끔해가지고 필렛이 깔끔하게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형상이 좀만 이상해지고 하면 필렛이 잘 안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모델링을 많이 하시고 하시면은 필렛 부분이 제일 많이 고민이실 거예요. 근데 필렛을 잘 넣는 방법은 없습니다. 무조건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이 밑에 부분도 지금 이렇게 그냥 한 번에 넣으시면은 먼저 잡는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필렛 모양이 바뀌어 버려요. 보이시나요? 저는 여기부터 넣고 그 다음 여기 이렇게 넣어볼게요. 다르죠? 살짝 여기 위로 올라가요. 뭐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이런 식으로 다르죠? 먼저 넣는 순서에 따라서 이거는 케이스마다 달라요. 어떤 데는 여기부터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여기서부터 넣어야 되고 어떤 데는 둘 다 넣어야지 필렛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스마다 달라요. 형상마다. 그래서 무조건 많이 해보셔야 돼요. 필렛 넣는 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하게 얘가 오류가 났다고 해도 저는 알고 있죠. 오류가 될 게 없거든요. 다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필렛이 깔끔하게 들어갔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 모델링이 끝났습니다. 네, 본체 모델링을 했는데 모델링 시간은 1시간 내로 끝내셔야 돼요. 우리 시험 시간이 5시간에서 5시간 반 시험이죠. 그 중에서 모델링 시간이 만약에 최장으로 드린다고 해도 1시간 반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모델링 시간이 2시간에서 2시간 반 넘어갔다? 그러면 그 시험은 어렵다고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 모델링 하는 시험을 보시는 게 아니라 도면 치는 시험을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2D에서 시간을 많이 할애를 하셔야지 합격률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 모델링에서 시간 뺏기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빨리 끝내셔야 돼요. 대신 정확하게. 그게 이제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상향식으로 모델링 하시는 게 좋고요. 자, 본체 모델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 모델링은 이제 축, 벨트 풀리, 스퍼기어, 그 다음에 도면에는 없지만 베어링 커버까지 모델링 하는 거를 상향식으로 모델링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